아침에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7월의 마지막 날 인사드립니다. 31일 수요일 아침 김주현입니다. 네, 이 여름에는 옷이 짧아질 뿐만 아니라 시원한 옷에 손이 더 가기 마련이죠. 네. 근데 이 시원한 옷이라는 게 시원한 소재의 옷을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름에 입으면 더욱 좋은 옷 소재들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흔히 마라고 부르는 리넨 소재도 있고요. 시원한 인견도 있고 땀 흡수를 잘하는 면 소재도 있습니다. 게다가 메쉬라고 해서 구멍이 좀 송송 나 있는 소재도요. 바람이 잘 통해서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요. 또 여성분들은 그 하늘하늘한 이 쉬폰이라는 소재의 옷을 많이 입으시던데 이뿐만 아니라 이 세틴이라는 방택이 나면서도 이 매끌매끌한 소재가 있습니다. 이 끈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름옷 소재로 또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조금 어려운데요. 시어서커라고 하는 소재도 있습니다. 주름이 오돌토돌하게 나 있는 소재인데 굉장히 시원한 데다가 혼니블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또 흔히 지짐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것도 워낙에 몸에 달라붙지 않다 보니까 여름 소재로 딱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지역 서천에 한산모시도 빼놓을 수 없죠. 네, 최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여름철 옷 소재만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더욱 이 여름을 쾌적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날씨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어제는 정말 후텁지근한 날씨에 밖에 잠시만 있어도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 오늘은 또 어떨지 혹시 이 더위를 식혀줄 소나기는 내리지 않을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7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충남 북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우산을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이 서해상의 발달한 비구름대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비가 오겠는데요. 이 예상 강우량은 오늘 늦은 오후까지 5에서 30mm가 되겠습니다. 이 아침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여서 이 폭염은 주춤하겠습니다. 다만 대전과 세종, 충남 중남부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대전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충남 북부는 흐리고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31도, 세종과 대전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진 31도, 보령 30도, 서천 33도까지 높아지겠고요. 이 충남 서해안에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 서해 중부 먼바다에도 강풍이 불겠고요. 이 슈퍼문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고요. 낮 기온이 33도 안팎을 보이며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더울 때는 일단 시원한 옷에 손이 먼저 가기 마련이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이 패션까지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드는 옷, 또 예쁜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왠지 모르게 그날 하루 종일 기분도 굉장히 좋고요. 사진도 많이 찍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SNS에 저 이렇게 입어요라고 사진들 많이 올리더라고요. 네. 특히 뭐 Outfit of the Day, 오늘의 패션이라는 뜻의 그 영어 약자 OOTD 또는 오늘의 코디 아니면 데일리룩 이렇게 해시태그를 단 사진들 수시로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정말 사진 많이 올라오는데요. 특히나 예쁘게 입고 멋스럽게 입은 날은 정말로 여기저기 자랑을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요? 오늘은요. 아침이 좋다 한번 자랑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뭐 가족 여러분은 요즘 패션 어떻게 입고 계신지 저희도 궁금합니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이렇게 정해봤어요. 멋짐 뿜뿜 나의 여름 패션이라고요. 네. 작년 여름에 입었던 옷도 좋고요. 아니면 올 여름에 구입한 이 옷. 여름 패션 멋지게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 내려받으셔도 되고요. 혹은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사진 사연 바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패션 자랑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똑주부 궁금한 거 이슈.
이수진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 저는 이렇게 입었습니다. 멋도 멋이지만 이만한 거 없더라고. 앞서 말씀하시대요. 시어서커 소재. 네. 맞아요. 오돌도돌하니 가볍고 바람 잘 통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는 다림질하는 것도 곤욕스럽다, 땀 뻘뻘 흘린다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다림질도 필요 없는 옷이에요. 그래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인사부터 바뀌었죠. 이 더위에 어떻게들 지내세요? 이렇게 안부 묻기 바쁜데 어떻게들 지내세요? 네. 진짜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또 얼마나 더울까 걱정하면서 일어나거든요. 네네. 이 여름을 좀 똑소리나게 보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왜 아니에요. 더워서 입맛도 잃었어요. 지쳤어요. 자다 깨다 잠도 못 자요 하는 분들. 여름철 꼭 지켜야 하는 건강 수칙들 모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똑주부가 전하는 생활정보 노하우. 궁금한 거 이슈요. 뜨거운 햇살에 지치고 높은 온도에 병나기 쉬운 여름. 이 계절을 건강하게 나는 법 모두 모아 전해드립니다. 장마 끝 무더위 시작. 건강하던 사람도 기운 빠지고 늘어지게 되는 시기죠. 이맘때 꼭 알고 있어야 할 건강 상식 모아봤는데요. 아이고 그냥 닭 다리가 야들야들해 보이는 게 아주 푹 잘 구워졌네. 이만한 게 없지 그래.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아이고 그 아이스크림 얼른 치우고 앉아서 이거 먹어. 아이 더운데 무슨 뜨거운 국물이에요. 이열치열 몰라 이구사. 아이 서상님 안 그래요? 그냥 땀을 쫙 내면서 뜨끈한 국물을 마셔. 이게 최고잖아요. 여름철 고단백 고지방 음식이 스태미너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음식은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소화나 흡수에 도움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고단백 고지방 음식을 먹을 때 바로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면 기름이 엉겨서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배탈이 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전에 에어컨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나 몰라. 왜 이렇게 시원찮은 것 같아. 설정 온도를 내리자. 20, 19, 18까지. 이제 좀 살 것 같네. 왜 이래? 코가 맹맹한 것 같고. 이게 말로만 듣던 냉방병인가? 아니지, 영숙이 그곳이 어제 그냥 감기 때문에 골골하던데 그새 감기에 올맞나? 아니 냉방병 감기하고 선생님 근데 증상도 비슷하고 이거 같은 병 아니에요? 여름철 감기는 아데노바이러스나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으로 발생을 하고 냉방병은 더운 여름철에 밀폐된 공간에서 과도한 냉방으로 인해서 가벼운 감기 증상을 일으키는 증후군을 이야기합니다. 장시간 냉방 공간에 노출되는 경우에는 가벼운 겉옷을 준비하거나 실내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건강 상식 알아볼게요. 이 약 오랜만에 보는 분들 많으시죠? 바로 기생충 잡는 구충제인데요. 예전엔 안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만 요즘엔 챙겨 먹는 사람 찾는 게 오히려 더 힘들 정도인데요. 과거에는 인분 비료를 사용했었는데 화학 비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기생충의 감염량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고요. 아이들의 집단 생활이라든가 어떤 시기의 변화 그리고 해외여행을 자주 가신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새로운 그 기생충의 감염 위험들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식생활 문화가 많이 바뀌면서 회나 육회, 유기농 채소, 생간 등 날것 음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위생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며 구충제의 복용도 잊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을 통해서 기생충의 감염 여부와 투약 여부를 검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충제는 절대 예방의 약이 아닙니다. 구충제는 치료의 약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미리 먹어두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다른 나라로 여행을 다녀오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도 기생충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구충제 잊지 말고 꼭 챙기시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엔 여름철 식재료의 꽃이죠. 달콤 싱싱한 여름 제철 과일 상식. 주부님들과 함께 알아볼게요. 소문이 이렇게 났나 저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저희가 여기 왜 모였는지 다들 알고 오신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똑주부라면 놓칠 수 없는 시간 똑주부 퀴즈 대잔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똑주부 퀴즈 첫 번째입니다. 여름에 가장 많이 먹는 과일이죠. 수박에 걸리는 병으로 쪼개보면 갈고리 모양 무늬가 보이고 썩는 냄새가 풍깁니다. 이 병의 이름은 모나리자 병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움직이세요.
네네네. 모두가 노를 외칠 때 예스를 외친 한 분. 수박에 생기는 이 병, 모나리자 병이다. 확신하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런 반면에 지금 아니다. 모나리자 병 아니다에 대부분의 분들이 모이셨는데, 네네네. 아까 문제 내실 때 그 갈고리 모양이라고 하셔서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네, 그래서 갈고리 촌충 아닌가 그런 생각. 갈고리 촌충. 정답은 X입니다. 괜찮아. 아유, 그게 뭐라고. 좀 틀리면 어때요? 안 그래요? 이 수박에 생기는 병의 이름 바로 수박 모자이크 병인데요. 이 병에 걸린 수박은 꼭지가 갈색으로 변하고 황색 섬유질이 진해지면서 시큼한 냄새를 풍긴다고 하네요. 여름 과일의 대명사 포도. 포도 겉에 묻어있는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 이 하얀 가루 그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이거 확실하게 제거해야 된다면 X입니다. 움직이겠습니다. 이 하얀 가루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거 먹어도 된다, 아니다, O냐, X냐. 자, 많은 분들이 옵니다. 이번엔 만장일치로 예스를 선택하셨는데요. 제 생각은 그 당분이 껍질로 나와서 하얗게 보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이거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포도나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요, 저장 기간에 하얀 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과분이라고 하는데요, 식물성 왁스 성분이기 때문에 몸에 해로운 성분이 아닙니다.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드시면 괜찮고요. 만약에 과일이나 채소에 남아있는 농약이 걱정이 되신다면 농약은 우리 몸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세척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계곡으로 놀러 갔는데 냉장고 없잖아요. 그래서 계곡물에 과일을 담가놨어요. 시원해지라고. 자, 계곡물에 담가놔도 된다 하면 O. 아니다, 계곡물은 무슨 계곡물? X. 지금부터 움직여주세요. 네, 움직입니다. O냐, X냐, 계곡물이냐, 아니냐, 냉장고를 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또다시 한 번만 용감하게 예스를 택하셨는데요. 자, 이분이 과연 최종 우승자가 될 것이냐, 눈물이냐, 웃음이냐, 그 결과가 궁금한데요. 정답은 물어야 됩니다. X입니다. 그렇습니다. 계곡물에 발은 담가도 과일은 담가 놓으면 안 된대요. 바닷물, 강물, 계곡물은 눈으로 보기에는 깨끗하지만 고온다습한 날씨와 모기와 파리 등의 벌레가 활동할 수 있고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노로바이러스 등이 잠복할 수 있기 때문에 식중독이 아주 강력한 매개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익히지 않고 바로 드시잖아요. 그래서 세척하는 물이 수돗물이라든지 먹는 물로서 검사가 완료된 완전성이 확인된 물로 세척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한가득 차려진 과일들. 보기만 해도 군침 돌게 먹음직스러운데요. 각 과일마다 세척법이나 보관법이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여름 제철 과일들 꼼꼼하게 세척하는 것만큼이나 보관하는 방법도 따로 있다고 들었어요. 네. 평소에 어떻게 하세요? 수박을? 평소 수박이라면 아우, 야, 엄청. 와, 이거 혼자 들기도 무얼만지. 야, 꽉 찼어요. 수박이라면 다들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수박 보관법 어려울 게 있어요 말이죠. 아유, 일단 쩍소리 나게 바늘 이제 감다네. 할머니도 이렇게 하실걸? 네. 그렇죠. 아랫집 세댁도 그럴 거예요. 마르지 않게 랩으로 요리조리 꽁꽁 잘 감싼 후에 시원해지라고 냉장고에 넣어두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하고 계실걸요? 네, 보통 주부님들이 이렇게 보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박 전체적으로 오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랩으로 씌워서 보관하는 거는 여름철에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박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크기만큼만 과육 부분을 이렇게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시고 그때그때 꺼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기에도 훨씬 깔끔하네요. 식초를 물에다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린 다음에 10분 정도 담궈놨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웬만한 농약은 다 제거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포도 세척엔 식초 대신 베이킹소다를 쓰셔도 좋대요.
복숭아는 털 때문에 알레르기 있으신 분이 많잖아요. 네. 털이 물에 담가 놓으면 털이 다시 옮겨 붙을 수 있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서 잠깐 동안 씻어주시면 됩니다. 복숭아 세척도 완료. 이제 먹을 일만 남았네요. 오늘 여름 제철 과일에 대한 모든 것, 세척부터 보관 방법, 또 일반 상식까지 알아봤는데요. 요것만 기억해 둔다면 여름 과일 마음껏 즐길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름철 건강 상식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가족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네, 이 건강을 위해서는 먹을거리가 중요하다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무조건 잘 먹는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요, 뜨끈뜨끈한 삼계탕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연이어서 차가운 후식이 들어갈 경우에 요 말짱 도루묵대인데요. 뭐 봄 보신 이전에 탈이 날 수 있다고 하니까 요거 조심하시고요. 또 과일 섭취하는 거 여름이 이것만큼 수분 섭취하고 비타민 섭취하는데 좋은 게 없는데 잘못된 세척법이나 보관법 때문에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구충제 얘기도 나왔어요. 예전에 학교에서 배변 검사하고 구충제를 나눠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기생충도 사라진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그러긴 말이에요. 요즘 워낙에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해외여행도 가는 분들 늘어났죠. 거기에 육회나 생선회, 또 유기농 채소 섭취가 기생충 감염의 위험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떡주부가 소개하는 건강한 여름을 위한 필수 수칙 잘 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오늘도 푸짐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퀴즈 참여하는 방법 알려드리면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시거나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고요.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지금 바로 퀴즈 풀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챙겨가세요. 네, 계속해서 이수진 리포터가 이 똑소리 나게 가족 여러분에게 퀴즈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앞서 궁금한 거 이슈 시간에 저희가 구충제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문제, 구충제에 관련된 문제 준비했습니다. 함께 풀어보시죠. 3, 2, 1. 구충제는 기생충 중 장관에 기생하는 기생충을 구제하는 약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구충제의 복용 주기로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1년에 한두 번, 2번, 한 달에 한두 번, 3번, 일주일에 한두 번. 네. 뭐 성인이야 뭐 이렇게 잘 약을 먹겠지만 아이들 이 구충제 먹이려고 하면은 일단 이번만 먹으면 안 먹어도 돼 이렇게 부모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잊어버릴만 한 시기가 오면 아 하나 이번만 먹으면 또 안 먹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네. 예. 일주일 간격이면 그 말은 힘들겠네요. 그럼요. 그렇네요. 한 달도 그렇고. 그러는데 어렵지 않으셨죠? 정답 확인합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1년에 1, 2회였습니다. 구충제는 1년에 한두 번 복용하는 걸 권장한대요. 그런데 모든 기생충을 구제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생충에 감염됐을 경우에는 병원의 처방에 따라서 구충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풀어봅니다. 두 번째 문제 바로 주시죠. 아유, 그냥 감칠맛 나고 맛나는 음식 만드는데 이 단맛을 빼놓을 수가 없단 말이죠. 문제 드립니다. 3, 2, 1. 단맛이 나는 풀이라는 뜻의 이것의 뿌리는 설탕보다 단맛이 강해서 오래전부터 감미료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사탕, 2번 감초, 3번 계피. 네. 뭐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봤을 때 주연은 아니지만 조연급 네. 배우들이 나와서 참 이 역할을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재미를 좀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없어서는 안 되는 예, 이거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맞아요. 예. 그게 바로 저예요. 네. 그렇죠. 예. 맞아요. 아침이 좋다의 이거 같은 사람. 예. 자, 시간 모두 썼습니다. 정답 확인하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감초였습니다. 독특한 향과 달콤한 맛이 특징인데요. 감초의 뿌리는 설탕 당도의 50배에 달하는 당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설탕 대용으로 이용되는 약초입니다. 네, 그런데 감초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에는요, 고혈압이나 부종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3g 적정량 이상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특히나 고혈압 환자는 감초를 피하는 게 더 좋다고 하네요.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달려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OX 퀴즈로 풀어보죠. 3, 2, 1. 식용으로 사용되는 누에도 가축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누에. 보통 가축하면 소나 돼지를 떠올리는데요. 그렇죠. 누에는 그 곤충인데, 근데 우리가 그 곤충 식용으로 먹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예.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소, 돼지, 닭, 예, 단백질이 풍부한 그런 식재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상 보면 그래요, 이 그래요. 누에도 단백질이 풍부하니까 네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앞서 개정안이 발표됐다고 하고 예. 말씀드렸으니까요. O냐 X냐, 누에는 가축일까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O네요. 지난 2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규칙,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해서 곤충을 축산법에 따른 가축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가축으로 인정된 곤충에는 누에 말고도요, 장수풍뎅이, 여치 등 14종이 있대요. 네. 이 곤충의 이 활용도가 다양해지면서 이 곤충 사육업이 또 축산업으로 명확해졌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네 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죠. 네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계곡으로, 바다로, 또 수영장으로 떠나실 텐데요.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 2, 1. 다음 중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 대처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면봉으로 닦아낸다. 2번, 물을 더 넣는다. 3번, 귀를 가볍게 흔든다. 예. 물을 더 누나, 넣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말도 아니야. 누나 이 귀에 물이 들어간다 하면은 바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김지원 아나운서도 이 물이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몸을 흔들고 얼굴을 흔들고 그러죠. 네, 그렇죠. 예. 맞아요. 이렇게 하죠. 이렇게 예. 이렇게. 아, 근데 급한 마음에 음. 면봉으로 좀 닦아낼까? 이런 행동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글쎄, 여러분은 어떤 정답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해보죠.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귀를 가볍게 흔든답니다. 물이 귀에 들어간 경우에는 귀를 아래쪽으로 향하고 가볍게 흔들어주는 게 바람직한데요. 남아있는 소량의 물은 체온으로 증발되고 또 무리하게 면봉으로 닦아내면 상처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대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는요, 가능한 손을 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루 이틀이 지났는데도 귀에 좀 먹먹한 게 느껴진다 하실 때는 염증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요. 전문의의 진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랄게요. 네. 자, 어느새 오늘의 마지막 문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잘 풀어보시고 행운을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주세요. 네, 마지막 5번째 문제는 우리말 문제입니다. 함께 풀어보죠. 3, 2, 1. 다음 중에서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그릇을 씻어서 정리하는 일에 바른 표기는 무엇일까요? 1번 설거지, 2번 설거지, 3번 설거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요? 발음은 다 똑같이 두 분의 나오죠. 아나운서에게 넘기겠습니다. 아니, 발음은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네. 표기법, 발음 표기법. 예. 뻔한 힌트, 제가 이 힌트 드릴 거라고 다 예상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네. 마크 트웨인의 그 책 제목 왕자와 땡땡. 공주? 예. 네네네. 아, 읽는 방법은 똑같지만 글쎄요. 올바로 쓰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헷갈리네. 막상 고르려고 하니까 어렵네.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 궁금해요.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설거지가 맞습니다. 이외에도 설거지는 비가 오려고 하거나 올 때 비에 맞으면 안 되는 물건을 치우거나 덮는 일을 뜻하기도 하죠. 올바른 표준어 표기법 알아봤습니다. 네. 자, 우리 스태프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예, 뻔한 힌트였다. 예, 그 힌트 줄 줄 알았다. 이런 표정인데 아무튼 맞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자, 오늘 행운의 주인공 세 분은 누구일지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마지막 문제까지 제대로 맞추셨을까요? 행운의 주인공 바로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축하합니다. 끝자리 번호 8387번님, 2907번님, 1544번님 아침이 좋다가 선물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앞서 떡주부 궁금한 거 이슈 그리고 아침엔 퀴즈까지 이수진 리포터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여름철에는 불볕더위로 고생을 하지만 그래도 이 휴가라는 긴 여유 시간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좀 더 먼 거리까지 여행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어떤 걸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뭐 일단 날씨, 뭐 교통편, 뭐 네. 숙박,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먹을거리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정말로 여행하면서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을 먹어보는 게 필수 코스인데요. 네. 그렇다면 전라도 무안하면 어떤 음식이 떠오르세요? 질문 많이 하네요. 보니까. 예. 자, 무안하면 바로 갯벌 낙지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그 낙지 골목이 따로 있잖아요. 맞아요. 전라도 무안하면 갯벌이 가장 유명한데 음. 이것만 알고 가면 살짝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무안하면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별미가 있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들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할 무안의 여름 별미가 여러분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여름철 무뎌진 입맛을 확 사로잡을 무안의 여름 별미 함께 맛보러 가시죠. 청정자연과 멋진 바다가 살아 숨쉬는 곳, 이곳이 어디냐? 바로 무안입니다. 맞습니다. 남도 하면은 맛과 멋이 넘치는 곳이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산의 진미가 넘치는 무안에 왔으니까 저희가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저도 오늘 무안에 온다고 해서 맛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정말 많이 찾아봤거든요. 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정삼 씨? 당연하죠, 당연하죠. 두말하면 잔소리죠. 따라오시죠. 알겠습니다. 저기요? 네, 바다에 여기 계시네. 맛있는 여기를 와야 만날 수가 있다니까요. 여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를 뭐 잡으러 가면 되죠? 저를 따라오시면 가면 알아요. 첫 번째 무안 별미를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바다? 고기라도 잡으러 가시는 건가요? 선장님. 예. 오, 지금 뭐 전쟁터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고기를 뭘 잡으러 왔으면은 뭐 낚시나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뜰채를 들고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해파리 들어왔습니다. 해파리. 예? 해파리요? 예. 그 해파리는 지금 위험한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쏘고 그거. 이 해파리는 식용이라 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해파리입니다. 이거는 식용이라. 식용 해파리. 예. 식용 해파리요? 예, 예. 근데 해파리가 이렇게 보면 보여요? 예, 보이죠? 청정갯벌로 유명한 무안 홀통 앞바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해파리 납쇼. 저보세요? 저거 해파리! 이야! 이야! 해파리 이렇게 생겼구나. 엄청 커요. 와, 정말 신기해요. 해파리 이렇게 보는 거 처음이에요. 예. 이제 또 잡아야지. 이 해파리가 바로 독성이 없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용 해파리. 이야! 이야, 막 올라오는구나. 이야. 오, 색깔이 다르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보면 이거는 식용이구나 이제 그렇게 얼른 알죠. 예. 바다에 사니까. 예. 우리는 겠네요. 선장님은 잡으시고 저희는 도망가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제가 바다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예, 바다의 아들 정삼이다.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과연 해파리를 잡을 수 있을지? 바다의 아들 정삼 드디어 해파리 잡았다. 우와! 잘한다. 잘한다. 이야, 잡았습니다. 자자, 이청아 씨도 가만히 있을 순 없죠? 과연 이청아 씨가 잡을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자, 도망가고 있는 해파리 선수. 네. 역시 낚시는 타이밍. 과감하게 바닷속으로 직행. 해파리가 보이자마자 바로 공략하는데. 우와, 잡았다. 잡았다.
이청아 씨가 잡을 수 있을 정도면은 전 국민 누구나 다 잡을 수 있다. 근데 굉장히 무거워요. 우와, 진짜 무거워. 이야, 백발백중이야. 오, 이거는 굉장히 좀 큰 것 같은데. 우와! 대왕의 팔이야. 이게 바로 명물 중에 명물이구나. 해파리 잡았다. 우와, 맞네. 해파리가 최고구나. 이쁘게 생겼네요. 이뻐요. 하나의 모습으로 태어나 바다에 누워 해적은 노래. 해파리 풍년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이제 먹을 일만 남았겠다. 갓 잡아 올린 해파리를 바로 손질해 싱싱한 상태로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무안홀통. 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파리를 잡아왔잖아요. 네네. 사실 잡아오기로 왔는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이 다리를 네. 이거 잘라가지고 이제 제거를 해야 돼요. 다리. 네. 네. 날개도 맛있어요. 이렇게 자르면 돼요. 오. 굉장히 물렁물렁한 것 같아요. 예. 싱싱한 해파리를 머리와 다리로 나눠주고 먹기 좋은 크기로 가늘게 썰어줍니다. 점액이나 이물질이 깨끗하게 씻겨나가도록 여러 번 흐르는 물에 세척해주고요. 양파, 오이, 파프리카, 고추 등 각종 채소와 양념 그리고 매실을 더해 해파리와 오물조물 맛깔나게 무쳐주면 끝! 네, 매실 넣어줘야 돼요. 예. 매실은 한 3배만 넣으면 돼요, 3배. 얼음. 얼음. 제가 얼음 전문입니다. 얼음 반만 넣어주시고. 밥 잘 나눕니다. 그만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쁘게, 이쁜 데만 떠들어야죠. 와, 보기만 해도 시원한 해파리 물회 그 맛은? 속이 다 시원하시죠? 너무 맛있어요. 아우,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집에 가면 엄청 생각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시원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요리 필요 없죠. 그러니까요. 정신 너무나 맛있네요. 가지고 이제 이게 몸에 좋은 거 여러 가지. 뭐 어디에 좋아요, 몸에? 첫째는 여름에는 이게 제일 좋은 게 이거 더위일 때, 이 더위가 싹 물러나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젊은 사람들 이거 먹으면 많이 오셔요. 뭘 좋아하세요? 노란색. 노란색. 네네. 그것 같아요. 자자, 또 다른 별미로 즐길 수 있는 면까지 넣고 한 입에 뚝딱 해주면 색깔 보세요. 그냥 어떤 맛이에요? 진짜 궁금하다 궁금해. 이게 또 별미예요. 다이어트에 좋고 남녀노소 누가 먹어도 정말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요. 여름에 어디 피서 가실 때 생각하신다면은 네. 이 무안으로 오셔서 너무 좋죠. 해파리 냄새 드시고 건강도 찾으시고 맞아요. 여러분 무안으로 해파리 드시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와, 무안에 와서 해파리 냉채도 먹고 네. 무안 구경도 하고 너무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또 다른 별미가 있다니까요. 아, 이 배도 안 꺼졌는데 뭘 또 먹어요? 배가 안 꺼져도 무조건 이거는 먹을 수 있어요. 뭔데요? 집불구이. 아세요? 그 유명한 집불구이. 따라오세요. 아, 이거 유명한 데가 있어요? 거기 있어요, 여기요. 이야, 이건 무조건 먹고 가야죠. 무조건 먹어야죠. 네, 갑시다. 안녕하세요. 와, 사장 집불구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가 집불구이 집이군요. 네. 아니, 집불구이라고 말은 많이 들었는데 집불로 뭘 구운다는 거예요? 아, 볏집으로 네. 돼지 삼겹살을 굽는 거예요. 그걸로 삼겹살을 구워요? 예. 뭐가 좀 다른가요? 그렇죠. 그 볏집의 순간 온도가 네. 300에서 400도까지 올라가요. 그 순간 그 뜨거운 열로 네. 고기를 구워내기 때문에 네. 그 육즙이 살아있고. 빠져나갈 시간이 없이 네. 그대로 육즙이 머물러 있어서 고기가 아주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아주 맛있습니다. 아유, 예. 기대됩니다. 맞아요. 고향의 맛이자 멀리 찾아온 손님들에겐 색다른 맛을 선물해주는 집불구이. 활활 타오르는 집불 위에 고기를 구워내 기름이 빠지면서 집 특유의 향이 고기에 배어 나오게 됩니다. 지금 구워지는 게 잘 구워지고 있는 겁니까? 예. 금방 다 익습니다. 아, 이거 다 익은 거요? 금방 익어요. 예. 자, 다 익었습니다. 무려 400도에 가까운 온도로 바짝 구워내는 집불구이. 진한 집불향이 배어나오는 맛. 어디서 맛보겠어요? 이곳 무안 몽타니 원조라고요. 무안의 별미. 집불구이 집불 합니까? 삼겹살. 네. 와우. 고기
뭐니 해도 네. 싸움은 크게 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청아 씨도 대한민국 트롯 가수 중에. 와, 보기에도 푸짐한 맛. 과연 그 맛은 얼마나 푸짐할지. 아따, 그거 침 넘어간다. 야,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 너무너무 고소하고 맛있고 이 씹는 이 식감이 장난이 아닌데요. 거기다가 양파의 개운함. 네. 야, 끝내주네. 네. 자, 이분도 크게 하시고 푸짐하게 싼 집불구이 쌈을 한 입에. 돌죠. 네. 근데 제가 삼겹살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먹어본 삼겹살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렇게 직접 구우신 집불 삼겹살 맛이 어떠세요? 최고죠. 제가 구운 게 최고예요. 진한 집불 향과 풍부한 육즙. 집불구이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오늘 무한여행 참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입이 호강하는 여행이었어요. 무한하면 맛, 맛하면 무한. 올여름 시원한 해파리 부르는 입맛 돋으시고 고향의 맛 집불구이로 배 채우시러 무한으로 놀러오세요. 황토골 무안에서 나고 자란 신선한 먹거리로 만든 무안 별미. 무더운 여름 뼛속까지 시원하게 만들어줄 해파리 무료와 풍부한 육즙 자랑하는 고향의 맛 집불구이까지. 맛있는 무안 이색 별미 맛보고 싶다면 어디로? 무안으로 오세요. 네, 이 청정 바다에서 뜰채로 잡아 올리는 싱싱한 해파리에 각종 채소와 양념을 넣고 만드는 해파리 물회. 이 얼음까지 동동 띄워서 시원하게 먹으니까 여름 별미로 전혀 손색이 없겠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도 볏짚으로 구운 삼겹살 구이도 있었잖아요. 육즙이 그대로 살아있는 게 바로 볏짚구이인데 보면서 정말 침이 자꾸 고여가지고 이게 또 바로 빼놓을 수 없는 무안의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장 무안 여행을 계획해야겠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렇게 먹방 여행 참 좋죠. 예. 그런데 또 아이들과 함께라면 체험 여행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즐거운 체험이 있었던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자두축제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먹는 소리까지 상큼한 그 이름 자두. 지금은 제철 맞은 의성 자두가 한창. 달콤달콤 진짜 맛있다. 맛있다, 자두. 새콤달콤 상큼한 맛이면 맛, 아삭한 식감이면 식감.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입안에 팡팡 터지는 과즙까지. 여름철 입맛 사냥꾼 의성 자두가 떴습니다. 제철 맞은 자두 맛보러 의성 봉양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탐스러운 자두가 익어가는 이 계절, 경북 의성군 봉양면 일대를 붉게 물들인 여름의 맛 자두. 특히 이곳 의성군의 자두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자두 생산에 있어선 의성이 으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짜 너무 이쁘다. 야, 여기서 이를 보기 더 이쁘다. 너무 단스럽다. 자두밭 곳곳엔 주말을 맞아 체험에 나선 관광객들로 인산이네. 저마다 분주한 손놀림을 쉬지 않는데. 우리는 다 식구들이 좋아하거든요. 딸이 또 애기도 있고 해가지고 챔도 할 겸 자두도 좋아하는 거 좀 구입도 하고 딸 겸 그렇게 봤어요. 달콤하고 쉬고 막 달고 그래요. 아삭하고 아주 좋아요. 특히나 달고 아삭한 자두로 유명한 의성군 봉양면. 옛지명 도리원이란 이름에서도 자두의 고장임을 알 수 있다고요. 도리원의 리자는 오얀 리자로 오야 애추, 예전 말로 애추고 자두입니다. 자두는 지명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듯이 봉양의 자두는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두꽃이 많이 피어 도리원이란 지명을 가졌던 봉양면의 자두는 비옥한 혈암토에서 자라고 있는데요. 농민들의 정성과 천혜의 자연 환경이 만났으니 자두 맛이 좋을 수밖에요. 첫째 조건으로 땅이 좋습니다. 땅에는 기름한 성분이 있어 의성 마늘이 유명하듯이 봉양 자두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강우량이 적어 당도가 높습니다.
주렁주렁 탐스럽게 맺힌 자두. 올해도 풍년일세 풍년이야. 아니 근데 이렇게 많이 따가서 어떻게 다 드시려고 그러세요? 동네 이웃들이랑 나눠 먹고 잼도 만들어서 먹고 청도 만들어서 먹으려고요. 그렇습니다. 모름지기 좋은 건 두고두고 먹고 나눠 먹는 것이 제맛이겠죠. 껍질이 반질반질 윤기가 나고 과육이 단단한 자두가 진짜 맛있는 자두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껍질에 윤기가 흐르고 과육이 단단한 봉양자두가 으뜸이라는 말씀. 이건 따는 재미도 있었고 촉감도 좋고 그다음에 알도 크길래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계속 먹으면서 땄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어요. 날씨도 좋고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고 도시에선 볼 수 없으니까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또 왔어요. 봉양자두는 산지에서 먹는 맛도 맛이지만 즐기는 맛을 빼놓을 수가 없죠. 벌써 10회째 전국의 자두 매니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봉양자두 체험 행사. 오늘 자두의 변신은 무죄. 다양한 요리를 통해 자두를 더욱 맛있게 즐기는 법이 있다고 하죠. 매년 만드는 자두잼이 있고요. 자두 주스하고 자두 쿠키, 자두 빙수 그리고 자두 막걸리가 있습니다. 당도가 높고 과육이 단단하기 때문에 전국 최고의 품질 자랑하는 의성 자두.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에 좋은 건 물론 노화 방지, 피부 미용, 다이어트까지 책임지는 탈박 미인이라고요. 자두 맛 그대로 새콤달콤 그래 맛있네. 자두는 비타민 D가 많아서 일단 섬유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피부에도 좋고 그리고 페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변비가 있으신 분이 먹으시면 참 좋습니다. 더운 여름 입맛 사냥꾼 자두. 그냥 먹어도 맛있는 의성 자두를 이렇게나 다양하게 즐길 수가. 시원하게 들이켜낸 자두 주스 맛 짜릿하고요. 더위까지 물리치는 자두 빙수에 달콤한 자두 쿠키, 자두 막걸리까지. 자, 이번엔 자두 빨리 먹기 대회로 좀 더 즐겨볼까요? 나 무조건 1등이야. 무조건 1등. 무조건 1등. 1등 아자! 1등 가자. 자, 하나, 둘, 셋, 출발. 보기만 해도 입맛에 군침이 고이는 새콤달콤 의성 자두. 상큼한 맛도 좋지만 몸에도 너무 좋다고 하니 여름 내내 두고두고 즐겨보는 것도 좋겠죠? 이벤트 다 드시니까 1등! 네, 너무 맛있었고 행복했어요. 이거 게임하면서 자두를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서 경매할 때 좀 사가서 친구들하고 나눠 먹어야겠어요. 현지에서 갓 딴 과일이 뭔들 안 맛있겠냔마는 이곳 의성 자두는 일교차가 크고 강수량이 적은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자라 더욱 진한 맛이 일품. 풍년을 맞아 옹골찬 자두. 보기만 해도 춤 사이가 절로 나오네요. 자, 24번 제품. 자, 3만부터 시작합니다. 3만. 그거와의 3만 그래. 그거와의 3만 갑니다. 3만 5천. 3만 5천. 3만 5천 좋아. 품질 좋은 의성 자두 중에서도 최상의 자두가 모여 각축전을 펼치고 있는 경매 현장. 낙찰가는 올라가도 질 좋은 의성 자두를 갖겠다는 불굴의 의지. 결국 득템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장모님하고 또 저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드리고 또 저희 집사람하고 먹으려고 이렇게 장만했습니다. 돈을 떠나서 또 축제 분위기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또 흥을 돋굴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구매를 하게끔 되었습니다. 과즙이 팡팡, 상큼함이 팡팡. 여름철 보약으로 불리는 새콤달콤 제철 자두. 비옥한 의성 토양에 키우고 천혜의 자연 환경에 물들인 의성군의 자랑거리 봉양자두. 산 좋고 물 좋은 의성에서 자라 믿고 먹을 수 있는 봉양자두. 새콤달콤한 여름의 빨간 맛 많이 사랑해 주세요. 새콤하고 달달한 자두가요. 아주 빨갛게 먹음직스럽게 익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따서 먹으면 더 맛있겠죠? 그렇죠. 예. 이 상큼함을 이 여름에만 맛볼 수 있다는 거 뭔가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자두가 이 풍년이라서 저렴하다고 하니까 많이 구입해서
자두청이나 자두잼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자두 주스, 자두 쿠키, 자두 빙수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자두 가지고 맛있는 요리 많이 해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빠르게 유입되면서 충남 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오늘 늦은 오후까지 5에서 30mm고요. 아침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여서 폭염은 주춤하겠는데요. 다만 대전과 세종, 충남 중남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대전의 한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면서 무덥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충남 북부는 흐리고 늦은 오후까지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31도, 세종과 대전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당진 31도, 보령 30도, 서천 33도로 전망됩니다. 이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강풍이 불겠고요. 슈퍼문의 영향으로 주말까지 해수면의 높이가 높겠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만 지나겠고요. 낮 기온이 33도 안팎을 보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사연 볼 텐데요. 여름 패션 자랑 많이 해주셨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7389번님, 긴 장마가 끝나고 오래간만에 햇살이 반가운 때입니다. 전주 나들이에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아들이 정성껏 찍어준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올려봅니다. 오, 잘 어울리시네요. 네, 원피스가 너무 예쁘고요. 선글라스랑도 딱이에요. 엘레강스 하신데요. 네. 보기 좋습니다. 예. 7154번님, 시원한 강바람 맞으면서 즐거워하는 우리 아이들 참 귀엽죠. 아이들에게는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패션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맞아요. 남매 같은데 패션도 패션이지만 이렇게 남매가 저렇게 사이좋게 저런 포즈를 취한다는 거, 예, 더욱 보기 좋네요. 그래서 네. 예. 8327번님, 요즘 원피스를 입기 시작하면서 친구가 선물로 준 체크 원피스 한껏 젊어진 듯한 느낌입니다. 같이 맞춰 입고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네. 요즘 트윈룩이라고 해서 이렇게 친한 친구들끼리 비슷한 옷 입고 사진 찍더라고요. 두 분이 닮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너무 예쁘네요. 그래요. 1675번님, 요즘 저의 여름 패션 짧게 입는 것도 멋있지만 더위도 포기 못하는 저만의 스타일입니다. 점프수트에 밀집 가방 하나면 올여름 패션 문제 없습니다. 요즘도 저 가방이 대세거든요. 아, 그래요? 야. 밀집 가방? 네, 유행 아이템을 다 가지고 계신데요. 그렇군요. 예. 멋지십니다. 1258번님, 출산 전에는 레깅스를 자주 입었던 것 같습니다. 출산하고 체중이 늘면서 예전처럼 레깅스나 예쁜 옷은 엄두도 안 나네요. 열심히 다이어트해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이게 예전 사진이라는 걸까요? 아니면 출산 전인가 봐요. 출산 전. 네. 예. 파란색 레깅스 아무나 소화 못 하는데요. 그래요. 뭐 조금만 더 다이어트 하시면 금세 예전 이 모습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요. 예, 함께 응원합니다. 예. 2003번님. 예, 가볍게 입기 좋은 반팔, 반바지가 딱인 듯합니다. 땀도 많이 나서 세탁기에 휘휘 돌려도 세탁 가능한 옷이 특히 좋습니다. 세탁하기 좋은 옷이 최고긴 해요. 그래요.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해도 매번 그 세탁소에 맡기게 되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4189번님, 여름휴가를 못 가서 조카들과 롤러장에 갔습니다. 옛날 패션으로 기분도 내고 가발도 쓰고 롤러스케이트 타면서 신나게 놀다 왔네요. 저
교련복이죠. 예, 네. 저거 입고 교복이기도 하고 예, 옛날 패션 기분 내면서 예, 롤러장에서 또 추억 속으로 빠져드는 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예. 신날 것 같은데요. 그래요. 2411번님, 출산 후에 예전 옷을 하나도 못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단점을 커버해주는 옷으로 코디를 합니다. 굵어진 팔뚝은 소매로 가려주고 뱃살은 아기를 안아서 가려봅니다. 감쪽 같은가요? 예. 정말 감쪽 같아요. 예, 못 알아보겠습니다. 어디에 살이 있다는 거예요? 예. 자, 보기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여름 패션에 대해서 가족 여러분이 또 사진 참여해 주셨는데 다급 패셔니스타네요. 예. 그러니까요. 다 시원하게 또 옷 잘 입고 계십니다. 예. 멋지세요. 그래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세 분께 행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스크린으로 만나는 뮤지컬 웃는 남자가 오늘 저녁 7시 30분 대전 관저문예회관 공연장에서 열리고요. 수요 브런치 콘서트 달달한 뮤직라떼 가수 박성현의 공연은 오늘 낮 11시 대전시청 하늘마당에서 펼쳐집니다. 2019 빅앤비 가트 페어는 8월 27일까지 대전 MBC 갤러리 M에서 함께합니다. 체험이 함께하는 업사이클링 행복 놀이터가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천안예술의 전당 미술관 앞에서 펼쳐집니다. 아동 청소년극 아이스 울프가 오늘 오전 11시 또 오후 2시 국립부여박물관 사비마루 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충남문화재단 우수 레파토리 기획 공연 양방언 초원의 바람이 오늘 저녁 7시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 행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에 만나는 날 따라와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을 품은 고장 부여를 찾아갔습니다. 천하공주와 무왕의 전설을 담은 궁남지와 정림사지 박물관에 들러서 백제 역사를 만났고요. 연잎밥까지 맛보고 왔다고 하거든요. 내일 아침에 소개해드릴게요. 이 은행 예금은 보통 5년 그리고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네. 휴면 예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 휴면 예금 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잠자고 있는 돈을 조회할 수 있고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 상반기에만 700억 원이 넘는 돈이 주인을 찾아갔다고 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휴면 예금 찾아줌이라는 서비스는 신청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한데요. 네. 최대 50만 원까지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50만 원 이상이거나 인터넷 사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하면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숨은 돈 없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뭐 큰 돈은 아닐지라도 이렇게 잠자고 있는 돈을 돌려받으면 또 소소한 행복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예. 자, 가족 여러분 모두 이렇게 소소한 행복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